안녕하세요. 스케치업 초급 강좌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디트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툴은 이 아이콘들이 에디트 툴에 속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툴로는 셀렉트 툴이 있는데요. 컴퓨터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셀렉트 툴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면이나 엣지를 이렇게 선택하는 기능이고요. 셀렉트 툴 말 그대로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클릭하면 면이나 엣지가 선택이 되고 더블 클릭하면 면이나 엣지의 주위 것들이 같이 선택이 됩니다. 지금 면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 면 주위 엣지까지 같이 선택이 되죠. 그리고 엣지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엣지 주위의 면들이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3번을 한 번에 클릭하시면 이 클릭한 것과 인접한 모든 엣지와 페이스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선택을 하실 때 Shift 키를 누르면 커서 오른쪽에 더하기 빼기 표시가 나오죠. 이거는 한번 선택하면 선택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선택하면 해제가 됩니다. 선택, 해제, 선택, 해제. 그리고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죠. 해제하시려면 Shift 키를 그대로 누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보시면 커서 옆에 더하기 표시가 나오는데 이거는 무조건 클릭하면 선택만 됩니다. 이런 선택이 됐죠. 좀 전에 Shift 키를 눌렀을 때처럼 다시 선택을 한다 그래도 해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컨트롤과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 이렇게 커서 오른쪽에 빼기 표시가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해제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이나 Shift나 아니면 동시에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클릭을 안 하시고요. 드래그를 해도 이렇게 선택이 되죠. 뺄 때는 이렇게 빠지고요. 그리고 선택하는 방식을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는 거는 윈도우 방식입니다. 꼭 윈도우 방식이라고 왜 부르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 윈도우 방식이라는 게 캐드나 맥스나 윈도우하고 크로싱 방식을 다 같이 씁니다. 선택을 하실 때 윈도우 방식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 사각형이 보이시죠? 이 영역 안에 모두 포함이 되는 객체만 선택이 됩니다.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면을 선택하기 위해서 윈도우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 사각형 영역 안에 이 면 자체를 모두 다 넣고 마우스를 이렇게 딱 띄면 선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드래그를 하다가 다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딱 놓으면 선택이 안 되죠. 이 영역 안에 들어왔었던 이 엣지만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방식은 드래그 했을 때 그 나오는 사각형 안에 포함이 되는 것만 선택을 하는 방식이고요. 크로싱 방식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는 건데 이 지금 사각형 이 영역 안에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선택이 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마우스를 딱 놓으면 면도 같이 선택이 되죠. 아까 윈도우는 이렇게 하면 선택이 안 됐죠. 근데 크로싱으로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작업하실 때 굉장히 많이 쓰게 되거든요. 윈도우하고 크로싱. 이거를 쓰는 것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페인트 툴이 있는데요. 페인트 툴을 딱 클릭하게 되면 색상이 다 없어졌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세팅의 페이스 프론트와 페이스 백 이 두 가지 색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레이어 창을 여시고 여기 보시면 컬러 바이 레이어가 해제가 되거든요.
컬러 바이 레이어가 해제가 되면 원래 면 색상으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인트 툴을 딱 클릭하는 동시에 이게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거죠. 예, 해제가 됐죠. 왜 이렇게 되냐면 이 페인트 툴을 클릭한다는 것 자체가 이 면에다가 색상이나 재질을 입히겠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의 색상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있으면 색칠을 하기가 더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핑을 색칠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색칠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고 하얀색에 색칠을 하는 게 낫지, 이미 색칠이 돼 있는 곳에 색칠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페인트 툴이 제가 스케치업을 2년 넘게 써왔지만 그렇게 쓸모가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스케치업 데이터 자체를 뭐 맥스로 자주 넘겨서 뭐 렌더링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DWG로 넘어갑니다. 뭐 3ds도 옛날에 써보긴 했는데 DWG보다 훨씬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일단 뭐 레이어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뭐 다른 3D 프로그램으로 가도 3ds로 넘기면 레이어가 안 따라오기 때문에 편집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면분할도 스케치업에서 해놓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임의대로 사선이 거져서 면이 잘리고 막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제가 이전 강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이어를 만드실 때 재질별로 만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스케치업을 다른 거랑 이렇게 같이 쓰게 되면, 다른 3D 프로그램이랑 같이 쓰게 되면 꼭 DWG로 넘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넘겼을 때 매핑을 할 때도 재질별로 하기 때문에 레이어를 재질별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재질은 같은 색상이나 같은 이미지로 이렇게 매핑을 하게 됩니다. 같은 재질인데 서로 뭐 다른 색상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뭐 양탄자라도 빨간색, 파란색 뭐 그럴 경우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레이어 자체에서 이름을 따로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모델링 하실 때도. 네, 지금 이쪽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매지들이 보이시죠? 이게 제가 그 카페에 올려놓은 렌더링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메탈 재질입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걸 면을 클릭해보면 월 메탈이라는 레이어에 속해 있죠. 지금 이 매지 색깔을 바꾸려면 이 월 메탈의 컬러 부분을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색상을 조절하면 모두 빨간색으로 변화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레이어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이어 색상을 바꾸니까 다 같이 한꺼번에 바뀌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페인트 툴로 바꾸려고 하면 클릭을 딱 하면 이 면 하나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색상을 바꾸려면. 물론 페인트 툴을 쓰는 데 있어서도 컨트롤이나 시프트나 컨트롤 시프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칠을 할 수가 있는데, 컨트롤 눌렀을 때,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그리고 시프트. 어떻게 눌러도 이 매지만 색상이 칠해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재질별로 색상을 바꿔야 되는데. 뭐 그래도 이거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채색하고 싶은 레이어만 남기고 다른 레이어는 다 꺼주시고요.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페인트 툴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불편하죠, 사용하기가. 그리고 뭐 이 페인트 툴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그 컬러 바이 레이어의 그 컬러 부분에서 바꾸는 거하고 좀 이점이 있으면 그래도 쓰겠는데,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편집 모드가 나오는데요.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편리한 기능들이 조금 더 있다 뿐인데, 그건 단지 뭐 색상을 선택하거나 뭐 그런 정도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매핑하고 색상 전환하는 건 똑같습니다. 투명도 조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페인트 툴은 거의 쓸모가 없는 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도 뭐 스케치업을 뭐 처음 접하셨건 오래 사용하는 분이시건 이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그래도 꼭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셋 툴이 있는데요. 옵셋은 CAD 쓰시는 분들은 옵셋 명령어를 아실 텐데요. 뭐 맥스도 마찬가지고요. 옵셋은 일정 거리만큼 면이나 엣지를 복사를 하는 겁니다. 일정 거리만큼 띄워서 면을 선택하고 옵셋 누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제가 복사를 한다 그랬는데요. 이전 강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면이 있는 상태에서 뭐 렉탱글이나 서클로 그리게 되면 다른 레이어에 속해 있어도 면은 이전 레이어로 그대로 가는 걸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면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옵셋을 해서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면을 그냥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바깥쪽으로 옵셋을 하면 이렇게 면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를 선택하고 옵셋을 하면 이런 식으로 또 엣지가 카피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푸시풀로 이렇게 편집을 할 수도 있겠죠. 옵셋은 엣지나 이 면을 일정 간격으로 카피하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이 옵셋을 쓰시는 방법은 면 클릭, 옵셋 클릭, 첫 번째 점 선택, 두 번째 점 선택,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면이나 엣지를 클릭하신 후에 옵셋 선택, 시작점 선택, 그리고 VCB에 직접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2000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옵셋이 됐죠. 이 상황에서 옵셋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럴 경우에 되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옵셋 하지 마시고 바로 또 수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5000 엔터, 1000 엔터.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렉탱글을 만드시던지 아니면 푸시풀 하든지 무브 하든지 뭐 멀티카피 하든지 어떤 것이든 응용이 되거든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딱 수치를 입력을 했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수치를 입력을 해서 수정을 바로바로 하시면 됩니다. 언두로 하지 마시고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옵셋은 그렇고 이제 푸시풀 이렇게 면을 선택하고 이렇게 올리면 입체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면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이 올라가는 동시에 이제 이쪽 왼쪽 그리고 이 사면이 면으로 막혀서 이렇게 육면체가 생성이 되죠. 서클도 이런 식으로 하고 푸시풀을 클릭하고 이렇게 올리면 입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뭐 이런 거를 캐드나 맥스에서는 익스트루드라고 하죠. 그리고 옵셋을 사용해서 이렇게 카피를 하고요. 아래쪽에 딱 맞게 푸시풀을 딱 하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이건 캐드에서 서브 트랙트라고 하죠. 이렇게 빼내는 거를. 푸시풀은 이 익스트루드랑 서브 트랙트를 동시에
수행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았다고 하죠. 푸시풀이. 다른 3D 프로그램에서는 하나의 툴로 익스트루드랑 서브트랙트를 동시에 수행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푸시풀은 이렇게 처음 클릭, 두 번째 클릭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른 방법은 클릭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VCB에 수치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3만 엔터. 마음에 안 들면 5만 엔터. 이렇게 입력을 바로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뾰족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냥 푸시풀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푸시풀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무브가 됩니다. 면이 틀리죠? 푸시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면 선택하고 무브로 이렇게 이동.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죠. 컨트롤을 눌렀을 경우에는 이 면을 익스트루드 하는 게 아니라 무브를 시키는 겁니다. 별로 그렇게 쓰임새는 없는데 그냥 푸시풀 하나로 작업할 때 바로 이제 무브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브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무브 툴의 사용 방법은 움직이고자 하는 걸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브, 시작점 클릭, 끝점 클릭 이렇게 하면 이동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시고 무브 툴 클릭, 시작점 클릭, VCB에 6만 엔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8만 엔터, 0 엔터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수치를 바꿔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브 툴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무브 툴을 클릭을 하시고 시작점을 클릭하시기 전에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무브 툴 오른쪽 상단에 더하기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움직이는데 카피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클릭, 클릭. 하나가 더 만들어졌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카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피를 딱 하고 나서 지금 VCB에 얼마의 거리로 카피가 됐는지 써져 있죠. 이 상황에서 그 키보드 오른쪽에 숫자 패드를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한 별표 모양이 있습니다. 슬래시 별표 빼기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별표를 이렇게 치시고 4 엔터. 이게 곱하기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4개를 처음 이렇게 카피한 간격으로 똑같이 더 카피를 하겠다. 이런 명령을 쓸 수가 있습니다. 카피 3 엔터, 카피 2 엔터. 이런 식으로 멀티 카피가 됩니다. VCB에 딱 이 상황에서 입력을 하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객체를 선택하고 무브 클릭하고 시작점 클릭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요. 카피. 이 카피가 된 상황에서 별표 그 다음에 5 엔터. 그럼 5개가 카피가 되고요. 별표 4 4개, 별표 2 2개.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멀티 카피가 되고요. 지금 스케일이 안 맞아서 다시 렉탱글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레이 기능이 있는데 어레이는 배열이라는 뜻이거든요. 캐드나 맥스에도 어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자, 객체를 선택하시고 무브 툴 클릭하시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시작점 클릭. 그래서 5만을 입력을 하고 엔터. 그럼 이게 시작점에서부터 5만의 길이로 카피가 된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VCB가 비활성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레이가 실행이 안 됩니다. 멀티 카피도 안 되고요. 다시 선택을 하고 무브 툴 클릭,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시작점 클릭, 5만 엔터. 근데 이제 이 어레이는 그 별표 표시 왼쪽에 슬래시 표시가 있습니다. 사선 표시죠. 슬래시 누르고 5 엔터. 그러면 이 만의 간격으로 카피를 했는데 요 사이에 균등하게 5개를 더 카피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를요. 슬래시 2 엔터. 그럼 가운데 딱 하나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카피한 거리를 나누기 얼마의 수치, 그 수치만큼 나눠서 사이사이에 넣게 됩니다. 슬래시 3 엔터. 이런 식으로. 이게 어레이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테이트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박스를 하나 그리고요. 객체를 모두 선택하시고 로테이트 툴을 누르고 시작점 클릭, 기준점 클릭, 끝점 클릭. 예, 이렇게 30도가 움직였죠. 또 다른 방법은 돌리고자 하는 객체 선택, 로테이트 툴 선택, 시작점 선택, 기준점 선택, 그리고 VCB에 직접 각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0 엔터, 40 엔터, 180 엔터, 0 엔터. 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로테이트 툴도 카피 툴과 무브 툴과 마찬가지로 카피가 됩니다.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객체가 카피가 되죠. 그리고 무브 툴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멀티 카피 기능도 되고요. 자, 선택을 하고 로테이트 툴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 네, 지금 카피가 됐죠? 곱하기 3, 곱하기 10, 곱하기 24. 네, 이런 식으로 멀티 카피가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시작점 클릭, 끝점 클릭, 나누기 10. 예, 이 사이에 이런 식으로 어레이가 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사이가 좁은데요. 슬래시 5, 슬래시 7, 슬래시 9. 예, 이런 식으로 어레이가 됩니다. 예, 무브 툴과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스케일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기능을 쓰실 때는 스케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하시고 스케일 툴을 클릭하면 이렇게 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 대각선을 클릭하면 같은 비율로 컸다 작아졌다 되죠. 그리고 이쪽을 하면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쪽 부분을 누르시면 이쪽 길이 방향하고 아래 위 방향까지 같이 이렇게 스케일이 조절이 됩니다.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수치를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요. 클릭하시고 이 VCB에 지금 수치가 변하는 걸 보시면 1.5 엔터, 1.5배가 커진 거죠. 2 엔터, 2배만큼 늘어난 겁니다. 이걸 통해서 미러 기능을 쓸 수가 있거든요. 미러 기능이라는 건 CAD에서 대칭되는, 그러니까 선이나 객체를 만드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걸 미러를 쓰시려면 선택을 하시고 카피, 그 다음에 스케일 하시고 이걸 누른 상태에서 반대로 -1 엔터, 이렇게 완전 대칭되게 객체가 만들어지죠. 이 기능 아주 많이 사용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리에서 미러를 시키시려면 스케일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면 이 조절점의 지금 기준이 딱 갖다 대면 빨간색으로 2개가 표시되죠. 오른쪽에 있는 게 기준점이고 지금 선택하는 점이 조절점입니다. 그래서 저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컨트롤을 딱 누르고 있으면 가운데가 조절점이 됩니다. 기준점이요. 이걸 딱 누르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바뀌죠. 이 상황에서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1 엔터, 이러면 미러가 됩니다. -2, -1.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거든요. 대칭으로 바꿀 때.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객체가 아니라 이렇게 면도 스케일 조절이 되거든요. 면을 선택하고 스케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또 핸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근데 이 스케일을 조절하는 핸들은 지금 이 보시게 되면 축이 있죠. X, Y, Z. 이 축에 따라서 이 스케일 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경사면이 있는데 이 경사면대로 스케일을 조절하려면 축을 이 경사면에 맞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면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얼라인 엑시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을 정렬한다는 의미죠. 클릭을 딱 하시면 이 면의 기울기에 맞게 Z, X, Y축이 형성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스케일 버튼을 누르면 이 면에 딱 맞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편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축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플레이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건 축을 마음대로 배치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플레이스를 선택을 하시고 원점 선택, X축, Y축, 이렇게도 똑같은 얼라인 엑시스랑 똑같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스케일을 적용하면 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축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을 때는 축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오른쪽 버튼 그리고 리셋을 누르면 원래 그 축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레이즈 툴을 하기 전에 무브 툴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이 무브 툴이 이렇게 엣지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요 점을 딱 잡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제대로 안 되죠. 이게 뿔처럼 딱 움직이고 싶은데 Z축으로 이게 가지를 않습니다. 무브 툴을 이용을 하면. 이 무브 툴을 하실 때 지금 이 갖다 댄 상태에서 이쪽 부분을 잘 보세요. 왼쪽 아래 툴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딱 갖다 대보면 컨트롤은 카피, 쉬프트는 고정된 방향으로 가는 거고, 알트는 오토폴드라고 써 있습니다. 오토폴드가 폴드가 접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오토폴드는 자동으로 접힌다라는 뜻입니다.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움직여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Z축으로 스냅이 잡힙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무브를 하게 되면 이 Alt키를 안 누르면 이런 모양이 절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Alt키를 눌러야만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모델링 하다가 간혹 쓰여지게 되는 방법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레이즈 툴을 설명하기 위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에서 라인을 하나 긋고요. 오늘 말씀드린 로테이트 툴을 이용해서 멀티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무브 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원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레이즈 툴을 클릭을 하고요. 이레이즈 툴은 이 엣지를 지우는 툴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딱 하시면 엣지가 지워지니까 그 엣지가 만들어 주던 면이 같이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클릭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한 번에 없애질 수도 있습니다. 없어졌죠. 이레이즈 툴은 이렇게 엣지를 지우는, 이레이즈가 지운다는 뜻이니까요. 지우는 기능이 있고, 이것도 이 왼쪽 아래 보시면 Shift를 누를 때는 하이드, 숨기는 거고요. 컨트롤을 눌렀을 때는 소프튼, 스무스,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엣지가 이제 이렇게 안 보이게 되죠. 근데 이쪽 보시면 각은 그대로 살아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엣지가 숨어지면서 이렇게 둥글게 표시가 되는 게 보이거든요. 전체를 아예 다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각이 져 있는데 이레이즈 툴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엣지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를 같이 누르면 이렇게 숨겨졌던 엣지를 다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드 된 건 안 없어지고요. 아예 다시 안 돌아오고 소프트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된 면들만 다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누르면 소프트으로 지웠던, 컨트롤을 누르고 지웠던 걸 다시 되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레이즈 툴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면을 선택을 다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소프트 스무스 엣지, 이거를 통해서도 부드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거를 쓰는데요. 이게 더 편하죠. 뭐 자세한 사용 방법은 나중에 좀 깊은 내용에 들어갈 때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팔로우미라는 이 기능을 하나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기능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